돈 많은 남자, 재벌과 결혼하는 여자 사주, 정말 따로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건은 딱 하나, 내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인 일지를 보는 겁니다. 내 일지에 어떤 글자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배우자의 성향, 나와의 인연, 그리고 금전적 흐름까지 알 수 있죠. 사주팔자에서 아랫줄인 지지를 보면 인생의 큰 덩어리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지에서 세 번째 자리인 월지는 나의 환경, 계절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로 먹고 살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궁금하시면 여기서 보세요. 제가 영상에 링크 띄워놓을게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지지에서 두 번째 자리인 일지입니다. 일지에서는 나의 인간관계를 알 수 있어요. 사주팔자에서 나를 상징하는 게 윗줄에서 두 번째 자리인 일간인데요. 이 일간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지가 나의 배우자의 성향과 결혼의 전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해요. 일지에 어떤 십성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배우자의 기질과 결혼 생활의 그림이 달라지니 내 배우자와의 인연, 금전적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재성. 일지가 재성인 분들은 도움이 되는 배우자를 만나요. 만약 배우자가 능력이 없다면 안 만납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 없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을 보완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우자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꼼꼼하게 보고 고르거든요. 이렇게 고르고 골라 만났으니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건 물론이고 결혼 후 남들보다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제 배우자 자리. 일지 자리에 정제가 있다면 배우자가 엄청 상식적입니다. 4차원이거나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과 결혼하고요.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아갑니다.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성향이 드러나는데요. 위험 부담이 큰 것보다는 이자가 적더라도 안정성 있는 분야로 돈을 굴립니다. 사실 이렇게 착실하게 돈 모으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사들여서 돈을 탕진하는 배우자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책임감 갖고 제대로 돈 모으는 사람 만난다면 그거야말로 배우자 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년에는 남들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편재 배우자 자리. 일지 자리에 편재가 있는 분들의 배우자는 항상 크게 생각합니다. 스케일이 남들과 달라요. 대범한 성격이 사업이나 투자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박날 가능성이 남들보다 훨씬 높죠. 다만 투자 결과에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고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편재 일지인 분들도 배우자를 고를 때 경제력이 있고 돈을 불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분들이 만나 결혼했으니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시도를 다양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많잖아요. 물론 다 노력이 필요한 거지만 편재 일지인 분들은 부를 추구하며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겁. 일지가 비견 또는 겁재인 경우, 즉 내 일간과 같은 오행인 건데요. 일간과 같은 색이라 위아래 색이 똑같은 기둥인 것이 한눈에 봐도 눈에 띕니다. 비견 배우자 자리. 먼저 비견이 일지 자리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이 비견 일지를 배우자 운이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주팔자에 비견 일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지 남들이 짝지어준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결혼을 하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배우자를 골라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략 결혼과 같은 형태였죠. 그런데 이 일지 비겁은 나는 죽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결혼 못한다. 시위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 집안과 부모 입장에서 일지 비겁은 불효하는 사주였고 배우자 운이 안 좋다라고 본 거죠. 부모님은 최대한 우리 자식한테 알맞은 배필을 찾아준 건데 그걸 거절하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연애하고 서로 알아가고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운이 안 좋다는 말이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어서 얘기해보면 일지 비견인 분들은 누가 다가와도 마음에 안 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지 비견인 분들이 결혼한다면 100이면 100 본인이 먼저 배우자에게 반해서 다가간 경우입니다.
일지 비견은 본인의 세력이 아주 강해서 집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배우자분과 함께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하면서 협업하는 느낌이 강해요. 다만 가끔은 내 말이 옳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겁제 배우자 자리. 다음은 겁제 일지입니다. 일관과 같은 오행이면서도 음양이 달라요. 나와 똑같은 오행의 글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서 나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되게 신기할 수 있어요. 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근데 그런 거 있죠.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타협이 안 되는 느낌? 다툼이 있어도 한 사람이 져줘야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겁제일지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강단 있는 스타일인데다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서로 주도권을 더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이 라이벌십이 부부 관계에 더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해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설정이잖아요.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거기서 자극을 받고 나도 뭔가를 계속 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겁제일지인 분들은 자기계발 중독자분들이 많아요. 일, 운동, 공부, 취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레벨업하죠. 사실 이렇게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거든요. 일지 겁제인 분들은 인생에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확 걸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오히려 겁제일지인 분들이라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라이벌십 있고 남들만큼 잘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 투자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알아보고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지 겁제인 분들은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식상. 식신 배우자 자리. 식신 일지인 분들은 내가 아껴주고 아이처럼 돌봐주는 배우자가 들어와요. 대체로 연하를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연상을 만난다고 해도 굉장히 동안이면서 말과 행동이 해맑고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 굉장히 너그럽고 유해요. 대체로 안정적인 소득을 벌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삽니다. 배우자분은 가정에 충실하고 따스한 타입이고요. 식신이다 보니 옛날에는 먹을 복이 있다고 봤어요. 현대에서는 밥을 먹는 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언어와 관련된 직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나 강사, 교사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상관 배우자 자리. 상관 일진 분들은 배우자분이 자유로운 성향인데다 끼와 재능이 많아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기라는 게 한번 훅 올라왔을 때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애초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방이 크지만 기복이 있어요. 크게 벌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실력을 연마해야 하고요. 창의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배우자이기 때문에 돈 버는 속도는 어마어마하니까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공부를 하면서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번째, 인성. 정인 배우자 자리. 인성 중에서도 정인 일지인 분들은 배우자가 다정하고 섬세한 스타일입니다. 나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보살펴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결혼 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나 취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든든하게 지원을 받아요.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디가드, 후원자 느낌이죠. 이런 배우자를 만난 정인 일지분들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게 돼요. 가정이 안정되니 자산 또한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편인 배우자 자리. 일지 자리에 편인이 있는 분들의 배우자는 예술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예술 분야에 소질이 있기도 하고요. 한 분야에서 거의 예술적인 경지에 이를 정도로 몰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두뇌 회전이 엄청 빠릅니다. 한 분야를 파고드는 성향인데 그래서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일지 편인 배우자분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마구 제시하면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 면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돈은 잘 벌어오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본인만의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4차원적인 면도 있고 남들과는 살짝 세계관 자체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개그도 본인만의 희한한 개그를 쳐요.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한 편이라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요. 그럴 때는 이걸 죽여? 마라? 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다정함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능력치만큼은 뛰어난 분들이라 그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5번째, 관성. 정관 배우자 자리. 관성은 나를 극하는 관계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배우자라면 나를 보필하고 돌봐주는 게 당연히 더 좋으니까 일지에 관성이 있다면 배우자 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일지가 정관인 분들은 반듯하고 책임감 있고 허세 없는 배우자를 만나요. 이상적인 남편상에 가장 부합하죠. 그러면서도 훈장님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예의와 규범을 중요시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 교육 면에서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주에서는 극하는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티스럽게 바른 말만 골라서 하는 훈장님 타입인 거예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공직에 있거나 전문직인 경우도 많고 그게 아니라면 안정적이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분들일 거예요. 일지 정관인 분들은 배우자가 남들 눈에도 멋있어 보여야 내 눈에도 멋있어 보이거든요. 투자를 제대로 하느냐에 달렸지만 대체로 말년으로 갈수록 탄탄하게 자산을 쌓아 부자가 되는 흐름이에요. 편관 배우자 자리. 일지 편관인 분들은 배우자가 정말 잘난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고요. 사람 자체만 봐도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느낌입니다. 사실 성공한 분들을 보면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올인해요. 뭔가에 올인한다는 건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 부자가 되는데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거듭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지 편관인 분들이 결혼을 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만 주의할 점은 성격이 온순하고 유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까칠하면서도 냉정한 면이 있어요.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아예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결국 내 일지 배우자 자리에 어떤 십성이 들어왔는지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정적이든 동적이든 안정적이든 도전적이든 답은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 배우자 자리의 기운을 내가 잘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나의 미래가 훨씬 더 잘 그려지시나요? 사주라는 내 인생의 지도를 알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앞으로도 사주 속 배우자 운, 돈 버는 방법 등을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댓글에 생년월일시 남겨주시면 간단히 체크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사주공주 해미당이었습니다.